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지난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눈여겨볼 만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내년에 세법이 바뀌게 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이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업승계, 저는 가업승계 받을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 가업 승계를 할 때 이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아예 업을 접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가업 승계를 할 때 증여에 대한 부분이 저율과세 구간이 이렇게 60억까지만 저율과세 10%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300억까지 저율과세 10%를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저율과세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워낙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600억 기업 가치를 증여받을 때 세금 10% 해갖고 60억 내라고 하더라도, 사실 60억이 그냥 누구 A 이름도 아니고 현금으로 그 돈을 갖고 있는 경우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중소기업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금을 현금 동원이 안 돼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세금은 쉽게 말해서 세금을 할부로 끊어주는 개념인데, 기존에는 이게 5년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20년으로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가업승계할 때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가급적이면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일단 마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주택가격에 대한 그 기준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이제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6억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다만 6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원래 이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죠. 총소득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만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그리고 한도가 2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96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한 12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최대 한도를 받으려면은 꽤 적지 않은 돈을 청약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계시지는 못하세요. 자, 다음은 경차 유류세 환급이 2026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경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이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가 신설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리고 성년은 5천만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 지금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졌는데 증여공제 한도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조금 많이 늘려줘야 소위 돈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부담 없이 줄 거고, 그러면 또 그걸 받은 자녀들은 주택을 사던 혹은 소비를 하던,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이 증여공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자칫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이 증여공제, 상속공제 이게 확대가 잘 되지 않다가 이번에 만든 게, 혼인을 할 때, 결혼을 할 때만 그러면은 증여공제 혜택을 좀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증여공제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됩니다. 내용은 어찌됐든 추가로 혼인공제 1억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다라면은 기존의 공제한도 5천만 원이랑 1억이랑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의 돈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양가 합산하게 되면은 3억 정도를 세금 부담 없이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결혼을 할 때 이 돈이 좀 부족해서 결혼을 좀 미루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은 있는데 이게 또 그 돈을 받아오려니 세금 부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좀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상상하죠. 재혼도 되느냐? 재혼도 됩니다. 재혼도 결혼이니까. 그러면 2번, 3번 재혼해도 되느냐? 그것도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이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장 이혼 그리고 다시 재혼 이런 게 절세 혜택, 그러니까 사실 절세 전략이 아니고 그건 세금 탈루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이 위장 이혼과 또 위장 결혼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는 분들도 이 청년 도약계좌를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 재테크 할 때 이런 계좌 잘 활용을 하면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와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드디어 이 노후에 이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좀 일부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노후 연금 중에 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금들은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물론 굉장히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 합산 한도가 1,200만 원까지였어요. 1,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로 다 전환이 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화폐 가치가 어쨌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1,2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 불입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줄이고자 이 저율과세에 따른 합산 금액 기준이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이제 상향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세금 혜택이 구체적으로 있고 어떤 연금들이 이 사적연금에 포함이 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재테크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은 돈이 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직은 개정안이 나온 거라서 사실 올해 말쯤에 이게 최종안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